훈련기로만 여겨지던 항공기가 마침내 전장의 한가운데로 날아올랐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 KAI이 제작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TH의 이야기입니다. 오랜 시간 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기로 활약하던 이 항공기가 태국과 캄보디아 간 첨예하게 격화된 국경 분쟁의 중심에서 폭탄을 투하하며 역사적인 첫 실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로써 TOC-TH는 단순한 훈련기를 넘어 실전을 증명한 경공격기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25년 7월 이후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군사적 긴장은 단순한 국지적 충돌을 넘어 제한적 전쟁 양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태국 공군은 기존 보유 중인 F-16과 JAAS-39 그리펜 전투기를 앞세워 반복적인 공습을 감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12월에 들어서며 태국 공군은 이례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고등훈련기였던 TOC-TH를 정식 전투편대에 포함시켜 실제 작전 임무에 투입한 것입니다. 태국 현지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제4비행단 401비행대에 소속된 T-50TH가 F-16과 함께 출격하여 캄보디아 국경지대의 불법 무장세력 주둔지 및 군수물자 거점으로 지목된 목표물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험용 출격이 아닌 실전 작전 계획 하에 실탄을 장착하고 실제 교전 상황 속에서 수행된 정식 임무였습니다. 현지에서는 그 성과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태국군 고위 관계자들은 정확도가 기대 이상이었다는 평가를 내렸으며 단지 목표를 타격하는 수준이 아니라 폭격의 안정성과 범위 모두에서 기존 전투기에 비견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극찬했습니다. 심지어 실전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조종사들조차 T-50T의 성능을 높이 평가하며 기체 반응성, 조종 안정성, 무장 투하 시 기체 밸런스까지 세세하게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순간은 단지 한 대의 항공기가 실전에 투입되었다는 의미를 넘어 한국 항공기의 기술력과 전투 능력이 세계에 입증된 상징적 장면이 되었습니다. 초음속 비행 성능, 정교한 비행 제어 시스템, 공대공 및 공대지 무장 운용 능력 등 TOC-TH의 모든 스펙이 실전에서 실제로 작동하며 명확한 결과를 보여준 것입니다. TOC-TH의 태국 실전 투입은 한국 방산 역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으로 기록될 만큼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T-50 계열은 이론적 평가나 훈련 성능에서는 지속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왔지만 실제 전장에서의 경험, 즉 실전 데이터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은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작전으로 인해 한국 공군과 항공우주산업, TOC-TH의 실전 성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인 데이터를 최초로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 T-50TH가 어떤 무장을 사용했고 어떤 방식으로 목표를 타격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태국 현지 군 내부에서는 이미 이 기체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게 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의 파괴력이 아닌 플랫폼 자체의 완성도와 안정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기체의 기동 능력, 조종 시스템, 무장 통합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설계가 잘 이루어졌다는 강력한 증거인 셈입니다. 훈련기 출신이라는 틀을 넘어 언제든지 실전용 경공격기로 전환 가능한 유연한 전력으로서의 가능성이 실증된 것입니다. 이는 전장 환경에서 다목적 플랫폼이 갖는 강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훈련기로 제작된 기체가 단지 무기를 장착한 것만으로는 이런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기체 구조, 안정성, 그리고 정밀한 조종 특성이 모두 함께 조화를 이뤄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T-50TH는 설계 철학과 기술력의 집약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전 투입 성공 사례는 단지 태국만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방산 시장, 특히 실전 경험이 부족했던 플랫폼을 경계하던 중동 및 동남아 국가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훈련기면서도 전투기로 기능할 수 있다는 T-50TH의 실증 사례는 매우 드문 무기 포지션으로 세계적으로도 큰 경쟁력을 갖는 틈새 시장을 개척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TOC-TH는 이제 단순한 훈련기를 넘어 실전에서도 신뢰받는 경공격기로 그 정체성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 성공은 한국 항공기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것과 동시에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남게 되었습니다.
훈련에서 실전으로의 전환,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 첫걸음만으로도 세계는 한국의 방산 능력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TOCTH가 하늘 위에서 실력을 입증하던 같은 시기, 태국 지상군에서는 완전히 반대의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산 무기가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내며 신뢰를 잃는 순간이 기록된 것입니다. 캄보디아와의 국경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태국군이 운용하던 중국산 VT사 전차가 125mm 주포 발사 중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고장을 넘어 태국 캄보디아 분쟁에서 최초로 발생한 전차의 전투 손실로 기록되며 현장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해당 전차는 폭발 직후 작전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무력화되었으며 탑승 승무원의 생존 여부와는 별개로 전차의 구조적 신뢰성 자체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현지 군 관계자들과 방산 전문가들은 이 사고의 원인을 단순한 운용 실수나 조작 오류가 아닌 주포의 구조적 문제와 낮은 부품 품질, 그리고 미비한 유지보수 체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태국 내에서는 중국산 무기에 대한 불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태국 언론과 군 내부에서는 중국 무기는 전장에서 믿을 수 없다는 비판이 공공연히 제기되었고, 가격은 저렴하지만 실전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이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저렴한 가격과 빠른 납기 일정 등을 무기로 동남아와 중동, 아프리카 시장에 공격적으로 무기를 수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전 검증 부족과 품질에 대한 불신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VT사 전차의 폭발 사고는 그러한 우려가 단순한 비평이 아닌 현실임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태국 내에서의 무기 선택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격이 아닌 실전에서 입증된 성능이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대안으로 한국산 K2 흑표 전차의 이름이 태국 내에서 점점 더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VT사 전차의 실패는 단지 한 번의 고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태국 지상군이 앞으로 어떤 무기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짓는 촉매제가 된 것입니다. 가격보다 생존성, 스펙보다 실전에서 작동하는 신뢰성이 요구되는 흐름 속에서 K 전차는 유력한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K 전차에 대한 기대감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미 유럽의 군사 현장에서 그 성능이 증명되며 국제 방산 시장에서 그 위상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루마니아에서 진행된 다국적 연합 군사훈련 중 벌어진 한 장면은 K 전차의 실전 성능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훈련 당일 비가 내려 진흙탕으로 변해버린 훈련장에서 K 전차가 잠시 멈춰서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일부 외국군 관계자들은 전차의 기술적 결함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단 몇 초 만에 반전되었습니다. K 전차는 독자적인 육기압, 유기압, 현수 장치를 활용해 차체의 자세를 능동적으로 조정하며 진흙에서 탈출, 다시 기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될 수 없었습니다. K2 전차만이 전면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육기압 현수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차체 조정 능력을 기반으로 진흙 과지, 산악 지형과 같은 복합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기동성과 생존성을 동시에 보장합니다.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 장면 하나만으로 K 전차의 기술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기동성, 화력, 생존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완성형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실전 수준의 퍼포먼스는 한국 방산의 진정한 강점이 무엇인지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단지 강한 화력이나 저렴한 가격만이 아닌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실제 전장 환경에서 살아남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야말로 오늘날 방산 시장에서 국가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산 VT사 전차가 폭발 사고로 치명타를 입은 바로 그 시점에 한국의 K 전차는 진흙탕 속에서 기술력으로 침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대비는 그 어떤 마케팅 자료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태국 군 당국에 전달했습니다. 단순히 저렴한 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 살아남고 싸울 수 있는 진짜 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태국 지상군 내부에서도 이러한 기류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KE 전차는 더 이상 단순한 옵션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이자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TOCTH가 정밀 타격으로 입지를 굳히고 땅에서는 K 전차가 그 신뢰성을 증명하며 한국 무기의 신뢰 구조는 전 방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TOCTH가 하늘 위에서 정밀 타격 능력을 입증하고 K 전차가 진흙탕 속에서 놀라운 기동성과 생존성을 보여준 이 두 장면은 하나의 공통된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한국 방산이 실전에서 통하는 무기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성능을 뛰어넘어 전쟁이라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고 싸우며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체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국 캄보디아 분쟁은 한국 방산에게 우연히 찾아온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기술력, 실전을 염두에 둔 설계 철학, 그리고 조종사 및 병력의 생존 가능성까지 고려한 무기 개발 과정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그저 시기적으로 겹쳤을 뿐 하늘에서는 TOCTH가 땅에서는 KE 전차가 각자의 위치에서 신뢰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실전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특히 TOCTH는 단지 동남아 국가에서 훈련용으로 사용되는 항공기가 아니라 대테러 작전이나 국지전 등 다양한 전장 상황에 적합한 실전형 경공격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훈련기에서 공격기로 전환된 이 기체는 고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국가들에게 실질적이고 유연한 전력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동과 동남아시아의 방산 시장에서 한국 항공기가 가진 희소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한 태국에서는 더 이상 저렴한 가격만으로는 무기를 선택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K 전차에 대한 관심이 현실적인 구매 논의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이 같은 흐름의 연장선입니다. K는 이미 유럽 전장에서 그 성능을 입증했고 이는 태국에게도 매우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입니다. 하늘과 땅 양쪽 전장에서 동시에 검증받은 한국 무기의 신뢰도는 이제 태국만의 사례가 아닌 세계 방산 시장 전반에서 주목받는 기준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순한 성능만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설계 철학과 실행 능력이 바로 한국 무기 체계의 강점이자 차별성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은 무기 사양서로 승패가 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기가 실제 전장에서 작동하느냐, 병사들이 신뢰할 수 있느냐, 작전 수행 이후에도 유지보수와 부품 공급이 원활하냐가 진정한 판단 기준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준에 가장 근접한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바로 한국임을 실전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캄보디아는 단순한 전장 패배를 넘어서 국가 전체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성이 닿지 않은 국경에서는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지만 진짜 패배는 전선이 아닌 후방에서 조용히 진행 중입니다. 태국이 실전 운영 능력으로 하늘과 땅을 장악하고 있는 사이 캄보디아는 보이지 않는 전쟁 국가 신뢰와 시스템의 붕괴 속으로 빠르게 침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국제 금융시장이었습니다. 글로벌 재보험 시장에서는 캄보디아와 관련된 전쟁 위험 프리미엄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주요 항해 선박 보험료가 평시 대비 2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이로 인해 연료, 식량, 의약품 가격은 불안정하게 요동쳤고 물류의 흐름은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전선의 전투보다 국가 시스템을 흔드는 이 경제 전쟁은 훨씬 더 깊고 장기적인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신망과 전력 인프라의 불안정이 심화되며 국경 지역의 야간 조도 지수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보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 통제 능력과 보급 체계의 응답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음을 의미하며 군의 작전 지속력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치안과 행정 능력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구 이동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기 피난이 아니라 장기적인 이탈 현상이 감지되고 있으며 특히 숙련 노동력과 젊은 세대가 제3국으로 유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탈출이 아닌
국가의 미래 동력을 이루는 계층이 이탈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구조적 위기입니다. 이에 더해 다국적 기업들의 반응도 차갑습니다. 아직 국제적인 제재가 발동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기업들이 신규 계약을 보류하거나 기존 결제 조건을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며 캄보디아 경제에 대한 신뢰를 조심스럽게 철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총성이 멈춘다 해도 신뢰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이 캄보디아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 태국은 TOC, TH의 정밀 공습과 K전차의 기동성이라는 눈에 보이는 전력뿐만 아니라 이를 지탱하는 운영 능력, 군체계, 유지보수 인프라까지 종합적으로 작동하며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대조는 단순한 전투력 차이를 넘어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전쟁을 버틸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병력 수나 무기 스펙이 아닌 실전에서 작동하는 무기와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의 운영 능력에서 결정됩니다. 한국산 T-50, TH와 K 이 전차가 각각 하늘과 땅에서 보여준 신뢰성은 이제 단순한 무기 수출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을 이끌고 버틸 수 있는 체계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준비된 방산, 실전으로 증명된 무기, 그리고 냉정한 전쟁이 그 해답을 한국에게 쏘아올린 것입니다.